당신은 눈을 뜨는 순간부터 이미 지쳐있다. 몸은 일어나지만 마음은 쇠사슬을 끌고 간다. 하루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당신 안의 모든 것이 이미 무겁다. 생각도, 가슴도, 심지어 침묵마저도. 주위를 둘러보면 모든 것은 정상처럼 보인다. 일은 당신을 기다리고, 휴대폰은 기회로 위장한 요구들로 진동하며, 세상은 계속 말한다. 자, 할 수 있어. 하지만 어쩌면 아무도 당신에게 말해주지 않았을 진실이 있다. 당신은 단지 피곤한 게 아니다. 당신은 아프다. 그리고 그 병은 당신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사회 전체에 있다. 우리는 고통이 더 이상 얼굴을 가지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다. 쇠창살도 없고 고함치는 상사도 없고 노골적인 억압도 없다. 그러나 더 잔혹한 무언가가 있다. 보이지 않는 성과의 명령이다. 당신은 스스로의 억압자가 되었다. 한때 외부의 명령이었던 것이 이제 머릿속에 끊임없는 속삭임으로 바뀌었다. 그 속삭임은 말한다. 더 해야 한다. 더 되어야 한다. 더 생산해야 한다. 멈추지 마. 절대 멈추지 마. 병철하는 이것을 성과사회라고 부른다. 자유롭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갇혀있는 체제. 매 순간이 유용해야 하고 모든 행동이 성과를 내야 하며 수만 번조차 어딘가로 당신을 데려가야 한다는 생각에 갇혀있는 체제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멈춘다면, 실패한다면, 쉰다면 당신은 스스로 가치가 없다고 믿게 된다. 긍정은 독이 되었고 자유는 수갑이 되었으며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능력은 결코 멈출 수 없다는 선고가 되었다. 생산하지 않을 때 죄책감을 느끼는가? 메시지에 답하지 않을 때 불안한가? 아무도 요구하지 않는데도 스스로 세운 목표를 못 맞추면 좌절하는가? 이것은 단지 스트레스가 아니다. 단지 피로가 아니다. 이것은 번아웃이다. 주말에 쉬는 것만으로 해결되는 번아웃이 아니라 존재를 갉아먹는 번아웃이다. 겉으로는 정상인 척하지만 속은 텅 비어가는 번아웃. 이 모든 것이 익숙하게 들린다면 우연이 아니다. 당신이 체제 안에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체제는 이것이 정상이라고 믿게 만들길 원한다. 하지만 정상은 아니다. 이 영상은 더 많이 생산하라는 호출이 아니라 깨어나라는 부름이다. 어쩌면 처음으로 누군가가 당신에게 말해주고 있다. 당신은 약한 게 아니다. 당신은 늘 강해야만 하는 사람들을 병들게 만드는 사회에서 그저 살아남으려 애쓰고 있을 뿐이다. 깊게 숨을 쉬어라. 우리는 이 이야기를 할 것이다. 그리고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오래전 권력은 고함을 사용했다. 감옥이 있었고, 병영이 있었고, 공장이 있었고, 수용소가 있었다. 명령은 분명했다. 앉아라. 조용히 해라. 복종해라. 미셸 푸코는 이것을 규율사회라고 불렀다. 논리는 단순했다. 누군가가 명령하고 당신은 복종한다. 안 된다가 당신을 감시하고 다듬고 빚어냈다. 그러나 금지와 금지의 얼굴이 보이던 이 세계는 사라지고 있다.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은 훨씬 더 정교하고 훨씬 더 잔혹한 무언가다. 오늘날 거의 아무도 당신에게 어떤 것도 금지하지 않는다. 아무도 너는 안 돼 라고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반대로 말한다.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너는 자유다. 너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졌다. 노력과 집중과 자기관리만 있으면 된다. 이 메시지는 긍정적이고 동기부여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숨은 함정이 있다. 모든 것이 오직 당신에게 달려있다면 모든 실패 역시 당신의 책임이 된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사는 성과사회의 본질이다. 감옥에는 벽이 없지만 목표가 있고 처벌은 육체적이지 않지만 심리적이며 당신에게 요구하는 이는 타인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다. 당신은 병철 한의 말처럼 자기 자신의 기업가가 되었다. 그런데 그게 왜 문제인가? 기업가는 결코 멈출 수 없다. 언제나 개선할 수 있고 언제나 성장할 수 있고 언제나 더 할 수 있다. 그러니 당신은 끝이 없는 경주에 들어간다. 결승선도 없고 휴식도 없고 휴전도 없다. 여가조차 목표가 되어버린 것을 눈치챘는가? 독서는 좋지만 이제는 생산적이어야 하고 명상은 수행 기법이 되어야 하며 운동은 의무 과제가 되었고 심지어 수면조차 전쟁터가 되었다. 당신은 수면의 질을 모니터링하고 시간을 계산하며 밤의 루틴을 최적화한다. 쉬는 것은 더 이상 쉬는 것이 아니라
내일 더 잘 수행하기 위한 준비가 된다. 당신은 살지 않는다. 당신을 관리한다. 그리고 당신이 실패할 때, 감당하지 못할 때, 아플 때, 얼어붙을 때, 당신은 자신을 탓한다. 어차피 아무도 당신을 금지하지 않았잖아. 당신에게는 자유가 있었잖아. 선택이 있었잖아. 그냥 노력했어야지. 하지만 바로 거기에 이 체제에 비틀린 잔혹함이 있다. 새로운 억압은 당신이 자발적으로 스스로를 억압한다고 믿게 만드는 것이다. 통제는 형태를 바꾸었다. 상사의 얼굴을 떠나 당신의 머릿속으로 들어왔다. 당신은 자신의 감옥을 지키는 간수가 되었다. 벽은 이제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한다. 기대, 지표, 생산성, 자기 요구로 쌓인 벽이다. 그리고 이 벽은 더 부수기 어렵다. 체제가 어디서 끝나고 당신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더 이상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 이 모든 것이 당신 안에서 당신을 짓누르고 있다면 그것은 이 모델에 깊이 잘못된 무언가가 있기 때문이다. 스스로와 전쟁하며 사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다. 그리고 이 조용한 전쟁은 당신의 마음과 몸과 영혼의 흔적을 남긴다. 다음으로 우리는 바로 그것을 이야기할 것이다. 당신을 갉아먹는 이 피로는 외부의 적에게서 오지 않는다. 그것은 내부에서 오고 해로울 것 없어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은 것, 과도한 긍정에 의해 먹여진다. 이 내용이 이해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채널을 구독해달라. 당신의 지지에 감사한다. 당신은 속이 무너지고 있는데도 웃는 법을 배운다. 실제로는 붕괴 직전인데도 괜찮아 라고 말하는 법을 배운다. 멈추라는 비명이 내면에서 터져 나오는데도 통제와 효율과 열정의 이미지를 유지한다. 왜 그럴까? 우리는 새로운 종류의 폭력 속에 잠겨 살기 때문이다. 때리지도, 소리치지도, 강요하지도 않는 폭력, 대신 유혹하고 초대하고 동기부여하는 폭력, 바로 긍정의 폭력이다. 병철하는 경고한다. 21세기는 더 이상 억압으로 인한 질병이 지배하지 않는다. 우리는 검열, 엄격한 금지, 강제로 부과된 한계의 시대에 살지 않는다. 오늘날 우리를 병들게 하는 것은 너는 안 돼가 아니라 그래, 너는 할 수 있어다. 내부에서 부식시키는 것은 고전적인 억압이 아니라 자극의 과잉, 겉보기, 자유의 과잉, 긍정적 요구의 과잉이다. 지금의 명령은 언제나 웃고, 생산하고, 최적화하고, 항상 행복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과잉은 큰 대가를 치르게 한다. 우울증, ADHD, 불안, 번아웃은 더 이상 개인의 병리적 일탈이 아니라 사회적 증상이며 끊임없는 성과의 무게를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몸과 마음의 심리적 반응이다. 가장 왜곡된 점은 이 새로운 국면에서 당신이 피해자임을 멈추고 죄책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 오늘은 생산적이지 못했다. 게으르다. 동기가 없다. 집중력이 부족하다. 붕괴 직전이다. 감사가 부족하다. 요가가 부족하다. 새로운 강의가 부족하다. 책임은 언제나 당신에게 돌아간다. 이것이 긍정성이 당신을 병들게 하는 방식이다. 그것은 한계를 받아들이지 않고 실패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슬픔과 멈춤과 느림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인위적인 행복, 생산성의 이상에 맞추려 할수록 당신은 자신으로부터 더 멀어진다. 겉으로는 동기부여의 캐리커처가 되지만 내면에서는 모든 것이 무너진다. 오늘날 긍정성은 언제나 강요된다. 자기 자신을 믿어라. 원하기만 하면 된다. 최고의 자신이 되어라 같은 문구에 끊임없이 노출된다. 무해하고 영감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는 다르다. 결코 충분하다고 느끼지 못하고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지 못하며 항상 개선하고 수정하고 가속할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스스로에게 휴식을 허락하지 않는다. 당신은 목표, 지표, 비교 속에 둘러싸여 산다. 소셜미디어에서, 직장에서, 여가의 순간에조차 이 자극의 폭격은 당신을 강하게 만들지 않는다. 오히려 지치게 한다. 끝없이 가속되는 러닝머신에 갇힌 것과 같고 더 나쁜 점은 그 기계를 켠 사람이 당신 자신이라고 믿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태어나지 않았다. 누구도 영구적인 경계 상태로 살도록 태어나지 않았다. 이 모델은 만들어진 것이며 모든 에너지와 분주함과 생산성 뒤에는 묻혀버린 무언가가 있고 그것이 당신을 서서히 비워내고 있다.
이제 그것을 탐구하려 한다. 질식해가는 당신의 한 부분, 잊히고 무시되고 불신받아온 부분이 있으며 어쩌면 그것만이 당신을 치유할 수 있다. 침묵과 지루함, 그리고 삶의 일부로 허락하지 않게 된 모든 것에 대해 이야기할 시간이다. 최근 몇 년 사이 주변의 모든 것이 일종의 지속적 개선 계획으로 바뀌지 않았는가? 당신은 더 이상 그저 한 사람이 아니라 프로젝트, 투자, 개인 브랜드가 되었고 원해서가 아니라 그렇지 않으면 세상이 당신을 지워버리고 배제하며 구식이고 게으르고 무의미하다고 낙인 찍기 때문에 스스로를 개발하고 판매하고 재창조해야 하는 존재가 되었다. 그리고 여기서의 왜곡은 이 압박이 더 이상 상사나 정부나 눈에 보이는 권력 구조에서 오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것은 내부에서 온다. 당신은 자기 자신의 산물이 되었고 더 나아가 자기 자신의 집행자가 되었다. 철학자 병철하는 이를 자기 착취라고 부른다. 더 이상 감시하는 상사가 필요 없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요구하고 통제하며 처벌한다. 생산성은 새로운 복종의 형태가 되었다. 선택하고 창조하고 혁신하며 꿈을 펼칠 자유가 있으니 삶을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은 것은 이 자유가 허상이라는 사실이다. 가능한 모든 길은 더 많은 일, 더 많은 요구, 더 많은 가속으로 이어진다. 신성했던 것, 피난처였던 것마저 성과의 연장이 되었다. 몸은 최적화할 기계가 되었고 마음은 목표를 관리하는 도구가 되었으며 관계는 네트워킹이 되었고 영성은 코칭이 되었고 휴식은 다시 생산하기 위한 충전이 되었으며 자유시간조차 분석되고 수익화되고 극대화된다. 당신은 회사가 되었고 그 회사의 유일한 직원은 당신 자신이다. 그러나 누구도 이것을 오래 버틸 수 없고 당신은 그것을 느끼고 있다. 과부하는 신체적일 뿐 아니라 실존적이다. 당신은 자기 자신 안을 제외한 모든 곳에 존재한다. 늘 기능하지만 결코 진정으로 살지는 않는다. 깊은 곳에서 성공의 이상에 맞추려 할수록 자신의 본질에서 더 멀어지고 있음을 안다. 그래서 소수만이 감히 묻는 질문이 등장한다. 이 과정에서 무엇을 잃었는가? 매일 더 나은 버전의 자신이 되기 위해 달리는 동안 무엇이 뒤에 남겨졌는가? 무엇이 침묵되었고 무엇이 제쳐졌는가? 존재를 정당화하지 않고 그저 존재하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당신의 한 부분이 있다. 다음에는 이 잊힌 공간, 당신이 피하는 침묵, 두려워하는 지루함, 그리고 거의 멸종된 능력인 관조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다. 어쩌면 지금 다시 발견해야 할 것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톱니바퀴로 태어나지 않았다. 느끼고, 존재하고, 그저 존재하기 위해 태어났다. 마지막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도록 스스로에게 허락한 때는 언제였는가? 계획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고, 소비하지 않고, 자신을 정당화하지 않고, 그저 숨쉬고 느끼며 시간이 낭비된다는 감각 없이 흘러가게 두었던 때 말이다. 아마 이제는 그 방법조차 모를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 우리는 항상 활동적이고, 항상 이용 가능하며, 항상 연결되도록 훈련받아왔다. 잠깐의 멈춤도 곧 알림, 새 과제, 짧은 영상, 동기부여 콘텐츠로 채워진다. 이것부터 해결해야 해. 여가는 낭비가 되었고, 침묵은 불편함이 되었으며, 지루함은 제거해야 할 적이 되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다. 깊은 지루함은 막다른 길이 아니라 통로다. 병철하는 과거의 지루함이 창조와 성찰, 진정한 현존의 비옥한 토양이었다고 설명한다. 서두르지 않고 당신을 불편하게 하며 자기 자신과 마주하게 만드는 그 지루함 속에서 철학과 예술과 영성이 태어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그렇지 않다. 우리는 산산이 조각난 주의력 속에 잠긴 채 살아가며 마치 경계태세에 들어간 동물처럼 자극에서 자극으로 뛰어다닌다. 멀티태스킹은 더 이상 기술이 아니라 생존 본능이 되었다. 너는 영상을 보면서 메시지에 답하고 내일 회의를 생각하면서도 더 많은 일을 하지 못한다는 죄책감을 느낀다. 현재는 견디기 힘들어졌고 이런 정신적 과잉 활동에는 대가가 따른다. 그것은 너의 깊이, 세계와의 연결, 사람들과의 연결, 그리고 너 자신과의 연결을 빼앗아간다. 너는 모든 것을 표면에서 소비하는 데 익숙해지고 그 안에는 너 자신의 감정도 포함된다.
느끼지만 깊이 잠수하지 않고, 성찰하지만 더 깊어지지 않으며, 살지만 그 삶 속에 깃들어 살지 못한다. 그래서 너는 잠을 자고도 피곤하고, 침묵 속에서도 불안하며,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어도 단절감을 느낀다. 너의 영혼은 달리도록 훈련받았지만 멈추는 법은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멈춤은 약함이 아니다. 멈춤은 재회다. 침묵 속에서야 서두름이 숨겨온 것을 듣게 되고, 멈춤 속에서야 네가 얼마나 상처 입었는지 깨닫게 되며, 텅 빈 자리에서야 생산성이라는 층층의 껍질을 벗어던진 채에 너 자신을 다시 발견한다. 그러나 존재로의 귀환에는 용기가 필요하다. 속도를 늦출 용기. 할 일이 아무것도 없을 때의 불편함을 마주할 용기. 그 공허함이 비옥해질 때까지 견뎌낼 용기. 그리고 무엇보다 성과라는 강박에 아니오라고 말할 용기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한해 사유가 가진 가장 혁명적인 지점 가운데 하나로 들어간다. 처음엔 낯설게 들릴지 모르지만 어쩌면 우리가 겪는 이 위기에서 빠져나갈 유일한 실제 출구를 담고 있는 개념, 곧 하지 못함을 자유의 한 형태로 되찾는 일이다. 다음 부분에서 우리는 왜 멈춤이 네가 감행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행위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어쩌면 우리 시대의 진짜 반역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용기를 가진 사람이라는 말이 왜 성립하는지 이해하게 될 것이다. 네가 듣고 있는 내용이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내 전자책 그림자 너머에서 실제로 도움이 될 가치를 찾을 수 있다. 그 책은 융의 핵심 사상을 풀어내고 더 깊이 자신을 이해할 도구를 제공한다. 링크는 고정 댓글에 있다. 너는 자유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며, 가능성이 많을수록 더 자유롭고 성취와 움직임과 자율적 결정으로 가득 찬 삶이 이상적인 삶이라고 훈련받아왔다. 하지만 아무도 너에게 설명해주지 않은 것이 있다. 권력과 선택과 주도권의 과잉은 또한 감옥이며, 어쩌면 가장 교묘하고 위험한 감옥일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 사회의 논리는 단순하다.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삶을 낭비하는 것이다. 모든 것은 목적, 효용, 결과를 가져야 한다. 휴식조차 에너지 회복이라는 명분으로 존재를 정당화해야 하고, 침묵마저 전략적 셀프케어로 팔려야 한다. 모든 것은 의미가 있어야 하고, 모든 것은 이익이 되어야 하며, 모든 것은 무언가를 생산해야 한다. 그러나 병철하는 우리에게 급진적인 생각을 제시한다. 진정한 자유는 하지 않을 권리를 되찾을 때 시작된다. 행동하지 않을 권리, 원하지 않을 권리, 유용하지 않을 권리, 그저 할 수 없음으로 존재할 권리 말이다. 이는 직관에 반하는 듯하다. 우리는 평생 할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 노력한다. 여행할 힘, 생산할 힘, 성취할 힘, 결정할 힘. 그런데 할 수 있는 힘이 어느 순간 명령이 되어버렸다. 할 수 있으니 해야 한다. 그런데 네가 원치 않는다면, 네가 할 수 없다면, 네가 그저 지쳤다면 사회가 들려주는 대답은 분명하다. 너는 실패했다. 이 모델 안에는 취약함이 들어설 공간이 없고 아니오가 자리할 공간도 없다. 행동, 성취, 성장의 논리에 맞지 않는 것은 모두 일탈, 약함, 게으름으로 취급된다. 그러나 만약 진짜 힘이 바로 그 거절의 공간에 있다면 어떨까?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은 힘의 행위다. 과잉, 조급함, 과부하를 거부하는 것은 저항의 몸짓이다. 늘 개선하려 들지 않고, 모든 기회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모든 조언을 따르지 않고, 모든 연락에 답하지 않는 것. 세상에 아니오라고 말함으로써 자신에게 예라고 말하는 것. 이 하지 못함은 혁명적이다. 그것은 무한 생산성의 논리를 깨뜨리고 최고가 되어야 한다는 신화를 산산이 부수며 인간에게서 빼앗긴 것을 돌려준다. 끊임없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지 않아도 존재할 수 있는 능력 말이다. 그리고 내가 그 아니오를 허락하는 순간 내면에서 무언가가 바뀐다. 불안은 침묵으로 물러나고, 죄책감은 현재성의 자리를 내주며, 조급함은 호흡으로 변한다. 너는 더 이상 너 자신을 뒤쫓을 필요가 없다. 너는 이미 여기, 온전한 지금에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착각하지 마라. 이 자유는 편안하지 않다. 그것은 대면을 요구한다. 공허를 바라보고 나는 받아들인다. 나는 모든 것이 되지 않아도 된다. 나는 모든 것을 하지 않아도 된다. 나는 그저 존재해도 된다. 라고 말할 용기를 요구한다. 이것은
네가 지금까지 배워온 모든 것에 정면으로 반한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자신을 자유롭게 하려다가 자신도 모르게 다른 족쇄로 갈아 끼울 뿐이다. 진짜 도전은 더 많이 하는 것이 아니다. 멈출 수 있는 것,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이제 충분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아니오를 해방으로 보기 시작할 때 무언가가 드러난다. 소음에 가려졌던 명료함, 극복에서가 아니라 항복에서 오는 강인함, 자신과 싸우기를 거부할 때에만 나타나는 평화. 그리고 그 지점에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의 가장 깊은 진실에 닿는다. 너는 이름을 몰라도 이미 느끼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네가 겪는 번아웃은 단순한 피로가 아니다. 그것은 실패한 삶의 방식이 낳은 증상이다. 그것은 내 영혼이 보내는 도움의 외침이다. 여기까지 왔다는 것은 내 안에서 무언가가 소리치고 있기 때문이다. 어쩌면 조용히, 어쩌면 억눌린 채로, 그러나 분명히 소리치고 있다. 네가 어렴풋하게나마 우리가 사는 방식에 아주 크게 잘못된 것이 있음을 깨닫기 때문이다. 나는 분명히 말하겠다. 네가 느끼는 것은 약함이 아니고 무능이 아니며 정신력이 부족해서도 아니다. 그것은 불가능을 요구하고 그 요구를 해내지 못하는 사람을 실패로 낙인 찍는 체계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너는 피곤해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다. 너는 모든 감정적, 심리적, 영적 에너지를 마지막 한 방울까지 소모하게 만드는 삶의 모델 속으로 밀려났기 때문에 탈진한 것이다. 개인을 생산기계로, 성과의 전시물로, 성공의 아바타로 만들어버린 모델 말이다. 도달할 수 없는 성취의 이상을 향한 이 광기 어린 경주 속에서 잃어버리는 것은 가장 소중한 의미다. 병철하는 번아웃이 이상현상이 아니며 예외도 아니라고 분명히 말한다. 그것은 집단적 실존 위기의 가장 뚜렷한 증상이다. 그것은 너무 예민하거나 너무 무질서한 소수 개인의 붕괴가 아니라 자기 착취, 효율 숭배, 그리고 침묵, 여가 내면의 삶에 대한 경멸 위에 세워진 사회적 논리 전체의 붕괴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짊어진 이 고통, 사라지지 않는 이 피로, 모든 것이 괜찮아야 하는데도 계속 남아있는 이 공허함은 내 잘못이 아니다. 그것은 내 몸과 영혼이 다른 리듬, 다른 관점, 다른 방식의 존재를 요구하며 보내는 외침이다. 그리고 그 방식은 단순하지만 강력한 선택에서 시작된다.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사는 것을 더 이상 계속하지 않겠다고 거부하는 선택. 어쩌면 너는 아직 어떻게 빠져나가야 할지 모를 것이다. 어쩌면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이 내 깊은 곳을 건드렸지만 그 감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수도 있다. 괜찮다. 첫걸음은 행동이 아니다. 첫걸음은 알아차림이다. 느끼는 것이다. 필터 없이, 방어 없이, 변명 없이 너 자신을 안으로 들여다보도록 허락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 너 자신이 겹쳐 보였다면 이 영상이 네가 필요하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무언가의 말을 걸었다면 나는 너에게 한 가지를 부탁하고 싶다. 아래에 댓글을 달아라. 네가 어떻게 느끼는지 말해달라. 이것이 너에게 울림이 있었는지 말해달라. 우리는 나눌 때 서로를 알아보고 스스로를 알아볼 때 치유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다음 영상도 계속 봐라. 이것만큼이나 중요하다. 변화는 한 번에 일어나지 않는다. 변화는 층층이 일어나고 대화 속에서, 성찰 속에서 쌓여가다가 어느 날 너는 달라진 채로 눈을 뜬다. 더 온전하게, 더 깨어있게, 더 자유롭게,